그녀의 목표는 단 하나, 진화그룹의 실세이자 부회장인 박지석이었다. 10년 전 그녀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견실한 중소기업을 무자비하게 짓밟고 모든 것을 빼앗아간 남자. 법의 테두리 안에서 교묘하게 움직이며 모든 증거를 인멸한 그에게 서유진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심판을 내리기로 결심했다. 대한민국 최정예 군 정보부대 그림자의 전술 및 정보 분석 장교였던 그녀는 자신의 모든 능력을 이 복수를 위해 갈고 닦았다. 오전 업무는 지루한 서류 작업과 부서 소개로 채워졌다. 유진은 어깨를 으쓱하며 겸손하게 웃는 평범한 사회 초년생의 가면을 완벽하게 소화했다. 점심시간이 되자 그녀는 동료들의 식사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다. 긴장해서 그런지 속이 좀 안 좋네요. 먼저들 드세요. 그녀의 연약해 보이는 미소 뒤로 치밀한 계획이 초입기에 들어갔다. 그녀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1시간. 그녀가 가야 할 곳은 지하 4층의 중앙 서버실로 향하는 보안 구역이었다. 그녀는 비상계단을 택했다. 50층에서 지하 4층까지의 거리는 상당했지만 이는 그녀가 군에서 매일 같이 하던 체력 단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녀는 CCTV의 사각지대만을 골라 유령처럼 이동했다. 법무팀 신입 사원으로서 그녀가 접근할 수 있는 정보는 한정되어 있었지만 박지석의 비자금 흐름과 불법적인 MA 관련 자료는 분명 중앙 서버 어딘가에 암호화된 형태로 보관되어 있을 터였다. 지하 3층에 도달했을 때 그녀는 처음으로 작은 장애물과 마주쳤다. 보안 구역으로 통하는 문은 최고 등급의 카드키와 지문 인식을 요구했다. 유진은 잠시 멈춰서서 귀를 기울였다. 복도 저편에서 규칙적인 발소리가 들려왔다. 순찰 중인 경비원이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환기구 덮개를 확인했다. 예상대로 구식 건물 특유의 허술함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꺼낸 소형 멀티툴로 순식간에 나사를 풀고 좁은 환기구 안으로 몸을 밀어 넣었다. 어둠 속에서 그녀는 지도 없이도 길을 찾는 박쥐처럼 움직였다. 먼지와 기름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그녀의 집중력은 흐트러지지 않았다. 몇 분 후 그녀는 목표 지점인 중앙 서버실 바로 위 환기구에 도달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거대한 서버들이 푸른빛을 내뿜으며 윙윙거리는 소리를 내고 있었다. 문제는 그곳을 지키는 2명의 경비원이었다. 그들은 지루한 듯 잡담을 나누고 있었다. 유진은 때를 기다려야 했다. 그때였다. 서버실 한쪽 구석 경비원들의 시야에서 벗어난 곳에서 누군가 작업복을 입은 채 배전반을 만지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는 경비원들과 달리 어떤 무장도 하지 않았고 심지어 출입증조차 목에 걸고 있지 않았다. 그는 키가 크고 다부진 체격이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유진은 직감적으로 저 남자가 일반적인 유지보수 직원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는 마치 자신처럼 이곳에 있어서는 안 될 존재처럼 보였다. 유진은 계획을 수정해야 할지 잠시 고민했다. 하지만 저 남자가 누구든 그녀의 목표 수행에 방해가 될 뿐이었다. 그녀는 환기구 덮개를 조용히 열고 소리 없이 바닥으로 착지했다. 고양이 같은 그녀의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배전반을 만지던 남자는 귀신같이 그녀의 존재를 알아챘다. 그가 고개를 돌렸고 2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남자의 눈은 놀라움이 아닌 날카로운 경계심으로 번뜩였다. 당신은 누구요? 남자의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다. 작업복 차림이었지만 그에게서는 평범한 직원의 그것과는 다른 압도적인 위압감이 느껴졌다. 그는 천천히 유진을 향해 몸을 돌렸다. 유진은 즉각적으로 방어 태세를 취했다. 그녀의 손은 어느새 재킷 안주머니에 호신용 스프레이를 향해 있었다. 그쪽이야말로 누구시죠?
여긴 민간인 출입 금지 구역일 텐데요. 유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녀의 온몸의 근육은 폭발 직전의 용수철처럼 긴장해 있었다. 남자는 강태환이었다. 진화그룹의 회장이자 오늘 아침 이사회의 배신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고 내부의 적을 색출하기 위해 직접 자맹에 나선 인물. 그는 몇 주 전부터 자신을 겨냥한 미세한 위협들을 감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오늘 그는 박지석 부회장이 주도한 이사회의 결정에 맞서기 위해 박지석이 가장 숨기고 싶어 할 서버실의 백도어 로그를 직접 확인하러 온 것이었다. 그는 이 평범해 보이는 여직원이 자신의 모든 계획을 망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신입사원 연수 중에 길을 잃었나 보군. 여긴 당신 같은 아가씨가 호기심으로 올 만한 곳이 아니야. 강태환은 일부러 거친 말투로 그녀를 떠보았다. 그는 그녀가 단순한 길 잃은 양이 아님을 알았다. 그녀의 자세, 시선 처리,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녀의 눈빛에 서린 차가운 침착함은 보통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유진은 그의 도발에 넘어가지 않았다. 길을 잃은 건 그쪽인 것 같네요, 아저씨. 여긴 유지보수 직원이 배전반을 핑계로 서성일 곳이 아니죠. 두 사람 사이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다. 태환은 그녀가 군이나 정보기관 출신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했다. 박지석이 심어놓은 첩자인가? 아니면 제3의 세력인가? 그가 한 걸음 다가서는 순간 유진 역시 한 걸음 물러서며 정확히 출구를 등졌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완벽한 퇴로 확보였다. 태환은 쓴웃음을 지었다. 대단한 신입이로군. 어느 부서 소속이지? 법무팀, 기획조정실, 그걸 알아서 어쩌시게요? 유진이 날카롭게 받아쳤다. 바로 그때였다. 태환이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었다.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지며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졌다. 그는 말문이 막힌 듯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통증이 아님을 깨달았다. 이것은 자신을 향한 공격이었다. 몇 주 전부터 미미하게 느껴졌던 심장의 이상 신호가 지금 이 순간 최악의 형태로 발현된 것이다. 유진은 즉각적으로 상황을 파악했다. 저건 연기가 아니었다. 남자의 동공은 풀리고 있었고 호흡은 불규칙했으며 전형적인 급성 심근경색의 증상을 보이고 있었다. 아니, 그보다 더 심각했다. 그녀는 남자의 입술이 미세하게 파랗게 변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이건 단순한 심장마비가 아니라 독극물에 의한 심장 기능 정지일 가능성이 높았다. 박지석, 그가 회장까지 제거하려 드는 것인가? 젠장. 태환은 그대로 바닥으로 쓰러졌다. 그의 거대한 몸이 서버실 바닥에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를 냈다. 유진의 머릿속이 빠르게 회전했다. 그녀는 이곳에 온 목적을 상기했다. 저 남자를 무시하고 서버에 접속해야 했다. 하지만 그녀의 발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군에서 수많은 동료의 죽음을 목격했다. 눈앞에서 꺼져가는 생명을 외면하는 것은 그녀의 원칙에 어긋났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태환에게 달려갔다. 정신 차려요. 숨 쉬어요. 그녀는 그의 작업복을 거칠게 찢어 열고 가슴을 확인했다. 심장이 거의 뛰지 않았다. 아니, 멈췄다. 그녀는 즉시 흉부 압박을 시작했다. 하나, 둘, 셋, 넷. 그녀의 작은 체구에서 나온다고는 믿을 수 없는 힘과 정확성으로 그녀는 그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서버실 구석에 응급 제세동기, AED가 비치된 것이 보였다. 하지만 경비원들을 불러야 했다. 그녀가 소리를 지르려던 순간 태환의 주머니에서 작은 약병이 굴러나왔다. 유진은 재빨리 그것을 집어들었다. 성분 불명의 알약이었다. 자살인가? 아니, 그럴 리 없었다. 아까의 그 눈빛은
삶에 대한 의지로 가득 차 있었다. 그렇다면 이것은 해독제 혹은 그가 평소 복용하던 약, 시간이 없었다. 그녀는 흉부 압박을 계속하면서 태환의 상태를 살폈다. 그의 호흡이 완전히 멎었다. 유진은 망설이지 않고 그의 턱을 들어 올리고 입을 맞췄다. 인공호흡. 그녀의 머릿속은 오직 이 남자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그가 누구든 그가 살아야 박지석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얻어낼 수 있을지도 몰랐다. 아니, 그건 핑계였다. 그녀는 그저 사람을 구하고 있었다. 제발, 일어나. 유진의 이마에도 땀이 송골송골 맺혔다. 그녀는 1분 1초가 지날수록 남자의 생존 가능성이 희박해진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흉부 압박과 인공호흡을 반복했다. 바로 그때 남자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그리고 거친 기침과 함께 태환이 눈을 번쩍 떴다. 그는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공기를 찾듯 격렬하게 숨을 들이마셨다. 태환의 흐릿한 시야에 들어온 것은 땀에 젖은 머리카락이 뺨에 달라붙은 채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낯선 여자의 얼굴이었다. 그녀의 눈은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지만 깊은 곳에서는 안도의 한숨이 느껴졌다. 그는 자신이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왔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이 평범해 보이는 여직원이 자신을 구했음을. 그는 그녀의 이름을 물어볼 힘조차 없었다. 괜찮아요? 유진이 낮게 물었다. 그녀는 여전히 경계태세를 풀지 않았지만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이 묻어 있었다. 당신, 누구? 태환이 힘겹게 입을 열었다. 유진은 그의 질문에 대답하는 대신 그의 손목 맥박을 확인했다. 여전히 불규칙했지만 돌아오고 있었다. 그녀는 남자의 가슴에 귀를 대고 심장 소리를 확인했다.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에요. 당신 방금 죽을 뻔했어. 바로 그때 복도에서 여러 개의 발소리가 들려왔다. 아까의 소동을 듣고 경비원들이 달려오는 것이었다. 유진은 재빨리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태환을 내려다보았다. 그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흔적을 지워야 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이 남자의 뇌리에 그리고 진화그룹의 보안 시스템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다는 것을 알았다. 첫 출근 날 그녀의 계획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완전히 틀어지고 말았다. VIP 병실의 공기는 소독약 냄새와 값비싼 공기청정기에 희미한 오존 냄새로 가득 차 있었다. 강태환은 눈을 떴다. 의식은 물 밑에서 천천히 떠오르는 잠수함처럼 냉철하고 명료했다. 그는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과 그것이 순전히 운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누군가 혹은 무언가가 그를 죽이려 했다. 그것도 아주 교묘하고 치명적인 방식으로. 그의 옆을 지키고 있던 진화그룹 보안팀장이자 그의 유일한 신복인 한민우가 즉각 자리에서 일어났다. 회장님, 정신이 드십니까? 강태환은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목이 타는 듯 아팠다. 그는 링거 바늘이 꽂힌 자신의 팔을 내려다보았다. 보고는 그의 목소리는 거칠었지만 그 안에 담긴 권위는 조금도 사그라들지 않았다. 한민우는 태블릿 PC를 켰다. 급성 심정지. 하지만 병원 측 정밀 검사 결과 원인을 알 수 없는 희귀 독극물 반응이 검출되었습니다. 심장 기능을 일시적으로 마비시키는 아주 정교한 물건입니다. 회장님께서 몇 주 전부터 호소하셨던 미세한 심장 통증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누군가 장기간에 걸쳐 회장님을 노렸습니다. 강태환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박지석이겠지. 그는 단언했다. 자신을 이사회에서 밀어내려는 시도만으로는 부족했던 모양이다. 서버실은 어땠나? 한민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그게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회장님이 쓰러지신 직후 서버실 보안 카메라에 한 여직원이 회장님께 응급 처치를 하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 경보를 듣고 보안팀이 도착했습니다. 강태환은 어제 자신을 내려다보던 그 차갑고도 절박했던 눈동자를 떠올렸다. 그 평범한 여직원, 그녀가 날 살렸군. 한민우가 고개를 저었다. 단순히 살린 정도가 아닙니다. 회장님. 영상 분석 결과 그녀의 흉부 압박과 인공호흡은 교과서적인 수준을 넘어섭니다. 군 특수부대나 응급의학과 전문의 수준의 정확도와 체력이었습니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강태환은 침대에서 상체를 일으켰다. 고통이 밀려왔지만 그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다. 그 여직원. 이름이 뭐지? 서유진. 법무팀 신입 사원입니다. 오늘이 첫 출근이었습니다. 첫 출근. 강태환은 쓴웃음을 지었다. 첫 출근날 신입 사원이 하필이면 그 시간에, 하필이면 그 보안 구역에 나타나, 하필이면 회장의 목숨을 구했다. 이건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정교한 연극 같았다. 당장 그녀의 뒷조사를 해 뼛속까지 샅샅이 뒤져. 그녀가 누구의 사람인지,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내. 박지석이 심은 쥐새끼인지, 아니면 그는 말을 아꼈다. 아니면 또 다른 변수인지. 한민우는 명령을 받들고 즉시 병실을 나갔다. 강태환은 다시 혼자가 되었다. 그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서유진. 그 이름이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한편 서유진은 자신의 작은 오피스텔에서 밤을 샜다. 그녀의 방은 모델하우스처럼 깔끔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든 가구가 즉시 이동할 수 있도록 최소한으로 배치되어 있었다. 그녀는 노트북 화면에 띄워진 진화그룹의 내부망도를 노려보고 있었다. 어제의 일은 완벽한 실패였다. 아니, 실패보다 더 나빴다. 그녀는 자신의 가장 중요한 무기인 평범함을 스스로 내던져 버렸다. 그녀는 자신이 구한 남자의 얼굴을 떠올렸다. 작업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가 내뿜던 압도적인 존재감, 그리고 그가 쓰러지기 직전 자신을 꿰뚫어 보던 날카로운 눈빛은 평범한 유지보수 직원의 것이 아니었다. 그는 분명 진화그룹의 최고위층과 관련이 있는 인물일 것이다. 어쩌면 강태환 회장 본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재벌 회장이 직접 서버실 배전반을 만질 리 없었다. 하지만 그가 누구든 그는 그녀의 얼굴과 그녀의 능력을 똑똑히 보았다. 그리고 그녀는 그에게서 독극물의 징후를 발견했다. 이것은 그녀의 복수 계획의 중대한 변수였다. 박지석은 단순한 부패 기업인을 넘어 살인도 서슴지 않는 괴물이었다. 그렇다면 그 유지보수 직원은 박지석의 또 다른 희생양이거나 혹은 박지석과 적대 관계에 있는 인물일 것이다. 유진은 자신의 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했다. 당분간은 그림자 속에 숨어야 했다. 법무팀의 평범한 신입사원 서유진으로 완벽하게 돌아가야 했다. 그녀는 어제 환기구를 통해 잠입하며 남겼을지 모를 미세한 흔적들을 머릿속으로 복기했다. 지문, 머리카락, 섬유 조각. 그녀는 자신의 흔적을 지우는 데는 이골이나 있었지만 어제는 상황이 너무 급박했다. 다음 날 유진은 평소보다 10분 일찍 출근했다. 그녀는 깔끔한 흰색 블라우스와 검은색 스커트 차림이었고 얼굴에는 적당한 긴장감과 의욕이 서린 신입사원의 표정을 띠고 있었다. 그녀는 선배들에게 밝게 인사하고 탕비실의 커피 메이커를 청소하는 등 잡무를 도맡아 했다. 누구도 그녀에게서 어제 서버실에서 사람을 살려낸 특수요원의 그림자를 읽어낼 수 없었다. 그녀가 복사기 앞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을 때 법무팀장이 그녀를 불렀다. 서유진 씨.
어제 점심시간에 어디 있었어요? 신입사원 동기들 말로는 속이 안 좋다고 했다던데 유진의 심장이 잠시 멈췄지만 그녀는 곧 당황한 듯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아, 네, 팀장님. 제가 긴장을 너무 했는지 속이 너무 안 좋아서 옥상 정원에서 좀 쉬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첫날부터 팀장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녀를 잠시 바라보더니 이내 별일 아니라는 듯 손을 내저었다. 아니, 죄송할 것까진 없고 그냥 확인차 물어본 거예요. 오늘은 괜찮은 거죠? 얼른 적응해야지. 유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척하며 고개를 숙였다. 네, 팀장님. 오늘은 컨디션 아주 좋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연기가 통했다고 생각했지만 사무실 한쪽 구석에 설치된 CCTV의 붉은 점이 자신을 향하고 있음을 놓치지 않았다. 같은 시각 진화그룹 부회장실에서는 집기가 부서지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박지석은 값비싼 이탈리아산 크리스털 잿더리를 벽난로에 집어 던졌다. 실패해 감히 내 일을 그르쳐 그의 앞에는 어젯밤 서버실을 담당했던 보안팀의 중간 관리자가 벌벌 떨며 서 있었다. 죄송합니다, 부회장님. 그 회장님이 갑자기 쓰러지시는 바람에. 그리고 웬 신입 여직원이 갑자기 나타나서 닥쳐. 박지석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는 몇 달에 걸쳐 치밀하게 준비한 계획이 물거품이 된 것에 격분했다. 강태환에게 투여한 독은 서서히 심장을 마비시켜 완벽한 자연사로 위장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어제 그는 이사회의 결정적인 안건을 앞두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약물의 농도를 높였다. 그것이 오히려 예상치 못한 변수를 만든 것이다. 그 신입 여직원이라는 년은 뭐냐? 박지석이 으르렁거렸다. 서유진이라고 법무팀 신입 사원입니다. 어제 현장에서 회장님께 응급 처치를 했다고 합니다. 박지석은 미간을 찌푸렸다. 신입사원? 그년이 강태환을 살렸다고? 그는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다. 하찮은 벌레 한 마리가 자신의 거대한 계획을 망쳐버린 기분이었다. 오후 늦게 강태환은 한민우로부터 서유진에 대한 1차 보고를 받았다. 그는 병원 측에 만류를 뿌리치고 비밀리에 퇴원하여 자신의 아지트인 호텔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참이었다. 결과가 이상합니다, 회장님. 한민우의 표정이 심각했다. 서유진, 28세, 대한민국 최고의 명문대 법대 졸업. 하지만 학점은 중하위권, 겨우 졸업한 수준입니다. 고아 출신으로 학창시절 내내 각종 아르바이트를 전전했습니다. 강태환은 보고서를 넘겨받았다. 군 기록은 없습니다. 신체검사 1급 현역 대상이었으나 졸업 유예를 반복하다가 나이 제한으로 면제된 것으로 보입니다. 강태환은 서유진의 평범한 이력서 사진을 내려다보았다. 이게 전부라고? 네. 그 어떤 특이점도 없습니다. 완벽하게 평범합니다. 한민우가 강조해서 말했다. 강태환은 코웃음을 쳤다. 완벽하게 평범하다고? 그게 바로 가장 의심스러운 점이야. 이런 이력서를 가진 여자가 지하 4층 보안구역을 제 집처럼 드나들고 특수부대원 수준의 응급처치를 해? 이건 완벽한 위장이야. 누군가 그녀의 과거를 통째로 지워버렸거나 혹은 완벽한 가짜 신분을 만들어낸 거지. 그럼 박지석 부회장의 스파이일 가능성이, 아니, 강태환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박지석의 수법은 아니야. 그는 이렇게 정교하게 일 처리를 못해. 그는 힘으로 찍어 누르는 스타일이지. 이런 유령을 만들어내진 않아. 그는 서유진의 사진을 노려보았다. 그녀는 제3의 인물이다. 혹은 나처럼 박지석을 노리는 또 다른 사냥개일 수도. 그는 한민우에게 명령했다. 당분간 내 신분은 유지보수팀 강씨로 해둬. 병원 기록은
한민우 자네가 정권을 갖고 통제하고 나는 이 빌딩 안에서 유령이 되어야겠다. 그리고 서유진을 직접 만나봐야겠어. 그는 어제 그녀가 보여준 그 차가운 눈빛, 그리고 그 눈빛 속에 숨겨진 뜨거운 무언가를 확인하고 싶었다. 그날 저녁, 유진은 야근을 자청했다. 그녀는 어제 미처 확인하지 못한 서버실 관련 자료에 접근할 또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했다. 그녀가 탕비실에서 커피를 타고 있을 때 누군가 뒤에서 낮은 목소리로 말을 걸었다. 어제 고마웠소. 유진은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것을 느꼈다. 그 목소리, 어제 그녀가 죽음의 문턱에서 끌어올린 그 남자의 목소리였다. 그녀가 천천히 돌아보자 어제와 같은 작업복 차림이지만 어딘지 모르게 더 단단해 보이는 강태환이 서 있었다. 그는 안경까지 쓰고 있어 얼핏 보면 정말 평범한 중년의 관리인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 안경 너머의 눈빛은 여전히 살아있는 칼날 같았다. 유진은 즉시 평범한 신입사원의 가면을 썼다. 네, 어제 그분이셨군요. 다행이네요. 건강해 보이셔서. 강태환은 그녀의 완벽한 연기에 속으로 감탄했다. 그는 유진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유진은 본능적으로 한 걸음 물러서며 방어 태세를 취했다. 난 그냥 고맙다는 인사를 하러 온 거요. 당신 덕분에 목숨을 구했으니. 아닙니다. 누구라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전 그냥 제가 배운 대로. 태환이 그녀의 말을 끊었다. 어디서 그런 전문적인 기술을 배웠지. 신입사원. 유진의 눈이 가늘어졌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네요. 전 이만 가봐야. 그녀가 그를 지나치려 할 때 태환이 다시 입을 열었다. 박지석 부회장은 그렇게 생각 안 할 것 같던데. 유진의 발걸음이 우뚝 멈췄다. 그녀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지만 그녀의 등은 활처럼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었다. 태환은 그녀의 반응을 살피며 말을 이었다. 어제 우리가 있던 곳은 지하 4층 서버실이야. 신입사원이나 유지보수 직원이 함부로 드나들 곳이 아니지. 당신도 그리고 나도. 그는 탕비실 창밖을 내다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런 곳에서 회장의 최측근이 심장마비로 쓰러졌다. 그리고 하필 평범한 신입사원이 그걸 구했다. 이 그림 좀 이상하지 않나? 유진은 천천히 그를 향해 돌아섰다. 그녀의 눈에서는 더 이상 신입사원의 어설픈 미소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곳에는 오직 냉철한 분석과 경계심만이 남아 있었다. 당신, 정체가 뭐죠? 강태환은 희미하게 웃었다. 그건 내가 물을 말인데. 서유진 씨. 그는 그녀의 출입증을 턱짓으로 가리켰다. 두 사람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이것은 명백한 탐색전이자 암묵적인 동맹 제안이었다. 그들은 서로의 정체를 몰랐지만 서로가 평범하지 않다는 것과 박지석이라는 공통의 적을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강태환은 그녀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낡은 작업용 장갑을 고쳐 꼈다. 조심해, 신입. 당신 너무 눈에 띄었어. 이 빌딩엔 눈에 띄는 걸 잡아먹는 괴물들이 살거든. 그는 말을 마치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서유진은 자신이 거대한 체스판 위에 놓인 말이라는 것을 알았다. 한쪽에서는 박지석이라는 검은 왕이 그녀를 제거하려 했고, 다른 한쪽에서는 강 씨라고 자신을 칭한 정체불명의 회색 플레이어가 그녀를 시험하고 있었다. 그녀가 법무팀 책상에 앉아 검토하는 계약서의 글자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의 모든 감각은 어젯밤 탕비실에서 나눈 보이지 않는 칼날 같았던 대화에 집중되어 있었다. 조심해, 신입. 당신 너무 눈에 띄었어. 그 남자의 경고는 단순한 조언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는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선전포고이자 당신의 능력을 안다는 인정이기도 했다. 유진은
평범한 신입사원의 가면을 더욱 견고하게 써야 했다. 그녀는 일부러 동료들에게 커피를 타주고 사소한 실수를 연발하며 선배들의 가벼운 꼬지람을 듣는 연기를 했다. 그녀의 어설픈 모습은 박지석의 감시망에 위협적이지 않음이라는 신호를 보내기 위한 치밀한 계산이었다. 하지만 물밑에서는 격렬하게 발을 접고 있었다. 그녀는 강 씨가 자신에게 접근한 이유를 분석했다. 그는 강태환 회장의 신복이거나 혹은 그와 비견될 만한 권력을 가진 자일 것이다. 그가 박지석을 언급한 것은 명백한 미끼였다. 그는 유진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려 하거나 혹은 그녀를 이용해 박지석을 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유진은 둘 다 경계했다. 그녀의 복수는 오직 그녀 자신만의 것이어야 했다. 강태환은 자신의 비밀 펜트하우스에서 한민우의 보고를 받고 있었다. 서유진은 오늘 하루 종일 완벽한 신입사원이었습니다. 실수를 연발하고 복사기 앞에서 허둥대기도 했습니다. 박지석 부회장 쪽에서 심어둔 감시 인력들도 그녀에게서 흥미를 잃은 듯 보입니다. 한민우는 태블릿에 뜬 유진의 사무실 CCTV 영상을 보여주었다. 강태환은 턱을 쓰다듬었다. 연기력이 뛰어나군. 그림자 부대 출신답게. 하지만 저건 방어막일 뿐이야. 그녀는 지금 다음 수를 생각하고 있을 거다. 우리가 그녀에게 무기를 줘야 해. 그는 한민우에게 지시를 내렸다. 그녀가 박지석의 불법 자금 흐름에 접근할 수 있도록 우연한 기회를 만들어. 어떻게요? 그녀는 저희 사람이라는 확신이. 한민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확신은 없어. 그래서 시험하는 거다. 강태환의 눈이 빛났다. 그녀가 그 미끼를 물었을 때 그 정보를 박지석을 치는데 쓴다면 그녀는 우리의 잠재적 아군이다. 하지만 그 정보를 가지고 제3의 행동을 하거나 우리를 역으로 추적하려 한다면 그녀는 적이다. 그날 오후 법무팀 전체에 메일이 한 통 도착했다. 사내 보안 시스템 업그레이드에 따른 구형 서버 데이터 백업 및 폐기 안내라는 평범한 제목의 공지였다. 하지만 유진은 메일의 첨부 파일 목록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Find Data, Backup, List, Legacy, GIP, 대부분의 직원은 무시할 혹은 열어볼 권한조차 없는 이 파일이 실수처럼 포함되어 있었다. 유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이것이 바로 강 씨가 말한 가스관일까? 그녀는 마우스를 쥔 손에 땀이 배는 것을 느꼈다. 퇴근 시간이 되자 그녀는 동료들의 저녁 식사 제안을 다시 한번 사양하고 사무실에 남았다. 아직 인수인계 받은 업무도 다 못 끝내서요. 먼저들 들어가세요. 그녀의 얼굴에는 초조함과 의욕이 뒤섞인 신입사원 특유의 표정이 어려 있었다. 밤 10시 사무실의 불이 모두 꺼지고 오직 유진의 모니터 불빛만이 어둠 속에서 유령처럼 일렁였다. 그녀는 먼저 자신의 휴대용 보안 장치를 노트북에 연결했다. 군 정보부대 시절 그녀가 직접 설계한 현존하는 어떤 스니핑 프로그램으로도 추적이 불가능한 장치였다. 그녀는 레거시, GIP 파일을 자신의 가상 샌드박스로 옮겼다. 파일은 3중으로 암호화되어 있었다. 첫 번째 암호는 진화그룹의 창립 기념일이었다. 너무 쉬웠다. 두 번째 암호는 현재는 폐기된 법무팀의 구역 내선 번호 조합이었다. 이것은 내부자, 그것도 아주 오래전부터 근무했거나 혹은 시스템 관리자급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정보였다. 유진은 강 씨의 정체에 대한 퍼즐 조각을 또 하나 맞췄다. 마지막 세 번째 암호가 문제였다. 그것은 단순한 숫자나 문자 조합이 아닌 복잡한 알고리즘 기반의 키였다. 유진은 모니터를 노려보았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이것은 그녀의 전문 분야였다. 그녀는 코드의 구조를 분석하며
이것이 박지석이 구축한 비자금 장부의 암호화 방식과 동일하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10년간 이 순간을 위해 준비해왔다. 2시간이 흘렀다. 유진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흘렀지만 그녀의 눈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마침내 ACCESS 그랜테드라는 녹색 메시지가 화면에 떠올랐다. 파일이 열리고 그 안에는 수백 개의 계좌 번호와 날짜, 그리고 암호화된 이름들이 나열된 엑셀 시트가 나타났다. 유진은 숨을 삼켰다. 이것은 박지석의 판도라 상자였다. 그녀의 아버지를 파멸로 이끈 그날의 거래 내역도 분명 이 안에 있을 터였다. 그녀는 USB의 데이터를 복사하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사무실 입구에서 딸깍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유진은 즉시 모니터를 껐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건장한 체구의 남자 2명이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은 경비원 복장이 아닌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네, 신입. 한 남자가 비아냥거리듯 말했다. 유진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책상 위에 스테이플러를 무기처럼 단단히 움켜쥐었다. 누구시죠? 여긴 법무팀 사무실인데요. 우린 부회장님 직속 감사팀 소속이다. 남자가 자신의 신분증을 어둠 속에서 흔들어 보였다. 요즘 신입들은 아주 대담하단 말이야. 회사 기밀 자료에 함부로 손을 대고 전 그냥 제 업무를 닥쳐. 다른 남자가 거칠게 소리치며 유진의 책상으로 다가왔다. 그는 유진의 노트북을 강제로 열어젖혔다. 어디 보자. 뭘 그렇게 열심히 훔쳐보고 있었나. 하지만 유진은 이미 한 발 빨랐다. 그녀는 모니터를 끄는 동시에 데이터 완전 삭제 프로토콜을 실행시켰다. 노트북 화면에는 평범한 워드 문서만 떠 있었다. 이게 다야? 남자가 당황한 듯 중얼거렸다. 말씀드렸잖아요. 야근 중이었다고. 유진이 태연하게 말했다. 하지만 첫 번째 남자는 속지 않았다. 인연이 감히 우릴 속여? 노트북 당장 이리 내놔. 그가 유진의 노트북을 빼앗으려 손을 뻗는 순간이었다. 유진은 스테이플러를 든 손으로 남자의 손목 관절을 정확히 가격했다. 악, 남자가 비명을 지르며 물러섰다. 유진은 그 틈을 타 책상을 뛰어넘어 사무실 출구를 향해 달렸다. 하지만 두 번째 남자가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는 유진의 머리채를 거칠게 움켜잡았다. 어딜 도망가. 유진은 고통 속에서도 침착하게 남자의 복부를 팔꿈치로 가격했다. 하지만 남자는 훈련을 받은 듯 유진의 공격을 막아내고 그녀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유진이 바닥을 구르는 순간 사무실의 모든 불이 일제히 켜졌다. 눈이 부신 불빛 속에서 어제 본 강 씨가 청소 카트를 밀며 서 있었다. 그는 당황한 기색 하나 없이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다. 이런 야심한 시각에 법무팀에서 무슨 파티라도 열린 건가. 바닥 새로 왁스 칠해야 하는데 이렇게 뒹굴면 어떡해. 박지석의 부하들은 갑작스러운 불빛과 낯선 청소부의 등장에 잠시 주춤했다. 꺼져, 늙은이. 여긴 네가 신경 쓸 일이 아니야. 그렇지. 강태환은 천천히 카트에서 대걸레를 꺼내 들었다. 난 그냥 내 일을 하러 온 거야. 바닥 청소. 근데 당신들 구둣발이 내 바닥을 더럽히고 있군. 그는 대걸레를 야구 방망이처럼 고쳐 잡았다. 유진은 이 짧은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바닥을 기어 첫 번째 남자의 발목을 낚아챘다. 남자가 균형을 잃고 넘어지는 사이 유진은 그의 허리춤에 있던 무전기를 재빨리 빼앗아 경비실 호출 버튼을 눌렀다. 지원 요청. 50층 법무팀 사무실. 무단 침입자 발생. 박지석의 부하들은 당황했다. 그들은 이 신임 여직원이 이렇게까지 저항할 줄 몰랐고
하찮은 청소부가 감히 그들의 앞을 가로막을 줄은 더더욱 몰랐다. 젠장, 전현을 잡아. 한 남자가 유진에게 달려들었지만 강태환이 휘두른 대걸레 자루가 그의 복부를 정확히 가격했다. 커헉, 내 바닥에서 썩 꺼져. 강태환의 낮은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평범한 유지보수 직원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영역을 침범당한 맹수의 분노였다. 복도 저편에서 여러 명의 경비원들이 달려오는 소리가 들리자 두 남자는 욕설을 내뱉으며 비상계단을 향해 도망쳤다. 사무실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유진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벽에 기댔다. 그녀의 블라우스는 찢어지고 머리는 헝클어졌지만 그녀의 눈은 강 씨를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또 당신이군요. 강태환은 아무 말 없이 대걸레를 카트에 다시 꽂았다. 그는 유진을 지나쳐 사무실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는 유진이 켜놓고 미처 끄지 못한 보안 장치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이런 물건은 보통 신입 사원들이 쓰는 게 아닌데 그가 유진을 돌아보며 말했다. 법무팀 일이 생각보다 험한가 보군. 유진은 경계를 풀지 않았다. 당신은 대체 누구죠? 왜 나를? 강태환은 그녀의 말을 잘랐다. 나는 그냥 내 일터에서 쓰레기를 치우는 사람이야. 오늘은 쓰레기가 좀 많았군. 그는 헝클어진 유진의 책상을 턱짓으로 가리켰다. 그리고 당신 해킹 실력은 꽤 쓸만하지만 뒷마무리가 영 어설퍼. 저런 놈들한테 흔적을 남기면 어떡해. 그는 유진의 노트북을 가리켰다. 유진은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삭제 프로토콜을 실행했지만 USB 포트에는 아직 그녀가 복사하던 데이터의 흔적이 남아있을 수 있었다. 강태환은 그녀의 노트북으로 다가가 능숙하게 몇 개의 키를 조작했다. 이러면 적어도 당분간은 안전할 거야. 그는 유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당신이 찾던 게 판도라 상자라면 그걸 열었을 때 감당할 준비도 되어 있어야지. 그리고 그 상자, 당신 혼자 들기엔 너무 무거워 보이는데. 다음 날 아침 진화그룹 50층 법무팀 사무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서유진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을 때 평소 아침의 활기찬 인사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동료들은 그녀를 흘끗거리며 자기들끼리 수군거렸고 그녀의 직속 상사인 김 과장은 애써 그녀의 시선을 피하며 서류에 코를 박았다. 유진은 어젯밤의 전투가 이미 회사 전체에 다른 방식으로 알려졌음을 직감했다. 그녀가 자리에 채 앉기도 전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 3명이 그녀의 책상으로 다가왔다. 어젯밤 그녀를 공격했던 불량배들과는 달랐다. 그들의 정장은 완벽하게 다려져 있었고 가슴에는 감사실이라는 금색 배지가 달려 있었다. 그들 중 리더로 보이는 중년 남자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서유진 씨, 본인은 감사실장 윤상현입니다. 저희와 잠시 면담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녀가 끌려간 곳은 20층에 위치한 창문 하나 없는 작은 회의실이었다. 이곳은 일명 면제부의 방으로 한번 불려 들어오면 멀쩡히 나가는 직원이 없다는 악명 높은 장소였다. 윤 실장은 그녀의 맞은편에 앉아 서류철을 책상 위에 던지듯 올려놓았다. 서유진 씨, 입사한 지 고작 사흘째인데 아주 대단한 일을 저질렀더군요. 유진은 침묵을 지켰다. 그녀의 눈은 윤 실장의 눈동자와 책상 위에 놓인 녹음기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어젯밤 10시 13분 서유진 씨는 본인의 사무실 PC에서 회사의 1급 기밀인 레거시 재무데이터 파일에 접근했습니다. 맞습니까? 윤 실장이 날카롭게 물었다. 전 업무 인수인계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 파일이 왜 기밀인지 거짓말. 윤 실장이 책상을 내리쳤다. 그는 다른 서류를 꺼내 그녀 앞에 펼쳐 보였다.
당신이 접근한 직후 해당 데이터가 외부 IP로 전송된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이 IP 추적해보니 당신 명의로 개설된 해외 유령 법인의 서버더군요. 유진은 서류를 내려다보았다. 완벽하게 조작된 증거였다. 그녀의 명의로 된 법인 설립 서류와 그녀의 서명이 위조된 은행 계좌 정보까지. 이건 전 모르는 일입니다. 누군가 절 함해한 함정이라고. 윤 실장은 비웃었다. 신입사원이 입사 사흘 만에 회사 기밀을 빼돌리다 걸리니까 하는 말이 고작 함정인가? 서유진 씨, 당신 산업 스파이 혐의로 긴급 체포될 수도 있는 상황이야. 알아? 유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이것이 박지석의 방식이었다. 그는 유진이 서버실에서 살아남고 어젯밤 자신의 부하들까지 따돌린 것을 보고 그녀를 단순한 위협이 아닌 제거 대상으로 분류한 것이다. 그리고 가장 확실하고 빠른 방법, 즉 산업 스파이라는 주홍 글씨를 새겨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 하고 있었다. 이 증거들이라면 그녀는 징역형을 피할 수 없었다. 서유진 씨, 진화그룹은 당신을 오늘부로 즉시 파면 조치합니다. 그리고 산업기밀 유출 혐의로 사법당국에 정식으로 고소할 겁니다. 윤 실장이 차갑게 선언했다. 그녀에게는 변명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군 정보부대에서 배운 모든 전략과 전술이 이 거대한 빌딩 안에서는 한낱 어린아이의 장난처럼 무력하게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같은 시각 강태환은 자신의 펜트하우스에서 이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있었다. 한민우가 모니터에 띄워진 감사실의 CCTV 영상을 가리켰다. 회장님, 박지석이 움직였습니다. 윤상현 감사실장까지 동원했습니다. 증거는 전부 조작입니다. 저희가 흘린 레거시 파일을 미끼로 완벽하게 그녀를 엮었습니다. 강태환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박지석의 대응이 훨씬 빠르고 격렬했다. 우리가 개입해야 합니까? 한민우가 물었다. 제가 지금 당장 IT팀에 손을 쓰면 저 조작된 IP 기록을. 아니, 강태환이 낮게 대답했다. 그의 눈은 모니터 속 창백한 얼굴로 앉아있는 서유진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지금 우리가 움직이면 박지석은 서유진이 내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될 거다. 그렇게 되면 저 여자는 단순한 파면이 아니라 사고를 당하게 될 거야. 강태환은 자신의 손에 쥔 위스키 잔을 내려다보았다. 얼음이 녹아내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는 서유진을 미끼로 던졌고 이제 그 미끼가 상어에게 물린 셈이었다. 하지만 회장님, 이대로 두면 저 직원은. 기다려. 강태환은 결정을 내렸다. 그녀가 그림자 출신이 맞다면 이건 그녀에게도 시험대다. 저런 조잡한 함정에 스스로 무너질 여자였다면 애초에 박지석의 서버를 해킹할 생각도 내 심장을 다시 뛰게 할 배짱도 없었을 거야. 그는 한민우를 돌아보았다. 그녀가 이 빌딩을 나가는 순간부터 24시간 밀착 감시에 박지석의 처리팀이 움직일 수도 있으니 그녀가 살아있는 상태로 반격할 기회를 가질 수 있게는 해줘야지. 강태환은 도박을 하고 있었다. 그는 서유진이라는 미지의 변수가 자신이 수년간 준비해온 거대한 복수 계획의 핵심 키가 될 수 있음을 직감했다. 하지만 그 키가 제 역할을 하려면 스스로의 힘으로 이 함정을 부수고 나와야 했다. 그는 서유진의 능력을 믿어보기로 했다. 비록 그 신뢰의 대가가 그녀의 목숨일지라도. 유진은 감사실 직원들에 의해 떠밀리듯 건물 밖으로 쫓겨났다. 그녀의 손에는 해고 통지서가 들려 있었고 등 뒤로는 수많은 직원의 경멸과 호기심 어린 시선이 따가운 화살처럼 밝혔다. 그녀의 출입증은 로비 입구에서 보안 요원에 의해 가위로 잘려나갔다. 첫 출근 날 평범한 여직원이. 그녀는 며칠 전에 자신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깨달으며 쓴웃음을 지었다.
유진은 바닥에 주저앉았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지금은 감정에 휩쓸릴 때가 아니었다. 그녀는 윤 실장이 내밀었던 조작된 증거들을 복기했다. 외부 IP, 유령법인, 위조 서명. 이건 분명 아마추어의 솜씨가 아니었다. 박지석의 뒤에는 이 모든 것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법률 및 IT 전문가 팀이 있다는 뜻이었다. 너무 빨랐어. 유진이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어젯밤 그녀가 데이터를 열람하고 강 씨와 마주친 후 오늘 아침 파면 조치가 이루어지기까지 12시간도 채 걸리지 않았다. 박지석은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 모든 증거를 미리 준비해 둔 것 같았다. 그렇다는 것은 유진의 머릿속에 한 가지 가설이 스쳤다. 강 씨가 흘린 레거시 파일 자체가 함정이었을까? 그가 자신을 시험하기 위해 그리고 박지석을 자극하기 위해 자신을 이용한 것일까? 어젯밤 그가 보여준 모습은 적이라기엔 묘한 동질감이 느껴졌지만 이 바닥에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뿐이었다. 그녀는 벽 속에 숨겨두었던 진짜 노트북을 꺼냈다. 군 정보부대에서 지급받은 그 어떤 추적도 불가능한 특수 제작품이었다. 그녀는 전원을 켰다. 지금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정보였다. 자신을 함정에 빠뜨린 유령 법인과 외부 IP의 실체, 박지석이 급조한 증거라면 반드시 어딘가에 허점이 있을 터였다. 박지석은 그녀를 쥐라고 생각했지만 쥐는 둥지를 파고 숨는다. 유진은 둥지 따위는 필요 없는 매였다. 그녀는 지금 자신을 쏘아 올린 폭풍의 한가운데에서 가장 높은 곳을 향해 날아오를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녀의 첫 번째 행동은 통신이었다. 그녀는 군 정보부대 시절 사용했던 위성 기반의 암호화된 보안 채널에 접속했다. 모니터에는 의미를 알 수 없는 문자열이 나열되었고 그녀는 그 위에 자신만의 암호를 덮었었다. 독수리, 망치, 무덤이 열렸다. 구원 요청. 무덤은 그녀의 코드네임이었다. 정보부대 시절 그녀는 한 번 물면 절대 놓지 않고 적의 무덤까지 파헤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었다. 그녀는 전송 버튼을 눌렀다. 1분도 채 지나지 않아 화면에 짧은 응답이 돌아왔다. 좌표 수신 완료. 대장님, 귀환을 환영합니다. 그녀는 오토바이 뒷좌석에 올라탔다. 두 사람은 서울의 복잡한 교통 속으로 연기처럼 사라졌다. 그들이 향한 곳은 용산 전자상가 뒤편의 허름한 건물 지하 1층에 위치한 24시간 운영되는 PC방이었다. 하지만 이곳은 일반인들을 위한 곳이 아니었다. 망치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두꺼운 방화문을 열자 그곳에는 수십 대의 고성능 서버와 모니터로 가득 찬 그들만의 비밀기지가 모습을 드러냈다. 세상에, 이게 누구야? 무덤 대장님이시네. 모니터 앞에서 손가락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키보드를 두드리던 한 남자가 의자를 돌리며 휘파람을 불었다. 코드네임 독수리, 대한민국 군, 내 최고의 화이트 해커이자 유진의 가장 든든한 정보원이었다. 10년 만에 복귀 전이 고작 재벌 그룹 따위라니 스케일이 너무 작으신 거 아닙니까? 유진은 후드를 벗었다. 상황이 급해. 박지석이 나한테 덫을 놨어. 그녀는 독수리에게 자신이 해고당한 경위와 조작된 증거들을 브리핑했다. 날조된 유령법인, 그리고 나를 지목한 외부 IP. 이 두 가지만 추적해줘. 놈들이 급하게 만들었을 테니 꼬리가 분명 남아있을 거야. 독수리의 눈이 장난기 대신 진지함으로 빛났다. 박지석이라 월척이네요. 5분만 주시죠. 그는 즉시 작업에 착수했다. 유진은 망치를 돌아보았다. 그리고 넌 윤상현 감사실장, 그 인간의 뒤를 밟아. 24시간 밀착 감시다. 그가 박지석과 만나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해. 망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에서 초소형 카메라와 녹음기를 챙겨들고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유진은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그림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한편 강태환은 한민우의 보고를 받으며 초조하게 펜트하우스를 서성였다. 서유진이 오피스텔을 빠져나갔습니다. 퀵서비스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저희 요원들이 뒤를 쫓았지만 용산 일대에서 따돌려졌습니다. 강태환은 걸음을 멈췄다. 따돌려졌다고? 그는 화가 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흥미롭다는 표정이었다. 전문가의 솜씨로군. 역시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어. 한민우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회장님, 그녀가 너무 위험해졌습니다. 박지석의 감시망에 더해 이제 그녀 자신의 세력까지 끌어들였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가, 아니, 강태환은 단호했다. 그녀는 지금 정확히 내가 기대했던 대로 움직이고 있어. 그녀는 박지석이 던진 미끼를 물고 구석에 몰린 게 아니라 그 미끼를 쥔 낚싯줄을 통째로 끌어당기고 있는 거야. 강태환은 결심했다. 서유진이 이 판을 뒤집을 수 있는 칼이라면 자신은 그 칼에 나를 세워줄 숫돌이 되어야 했다. 그는 한민우에게 지시했다. 내가 강씨로 변장해 활동하며 모은 자료가 있네. 박지석이 윤상현을 통해 추진 중인 제2 프로젝트 관련 비자금 내역서야. 아직은 반쪽짜리 증거지만 그녀라면 나머지 반쪽을 채울 수 있을 거다. 어떻게 전달하시겠습니까? 직접, 아니, 그녀는 나를 믿지 않아. 나 역시 그녀를 완전히 믿을 수 없지. 강태환은 창밖을 내다보았다. 그녀가 스스로 발견하게 만들 거야. 독수리라는 해커의 존재를 확인했으니 그가 놀 수 있는 판을 깔아주지. 그는 한민우에게 자신의 비밀 서버 접속 코드를 건넸다. 이 파일을 실수로 진화그룹 감사실에 삭제된 임시 폴더에 떨어뜨려 놔. 독수리 정도의 실력자라면 그 미세한 틈을 놓치지 않을 테니. 다시 용산의 지하기지 독수리가 환호성을 질렀다. 찾았습니다. 대장님, 역시 놈들의 솜씨는 아마추어였어요. 그가 모니터를 유진 쪽으로 돌렸다. 이 유령 법인 페이퍼 컴퍼니가 맞습니다. 설립 자금 출처를 역추적해보니 놀랍게도 진화그룹 감사실 법인 카드였습니다. 윤상현이 자기 카드로 덫을 판 거예요. 유진의 눈이 가늘어졌다. IP는 더 가관입니다. 대장님을 지목한 그 IP, 윤상현 실장의 처제 명의로 된 오피스텔에서 나온 신호입니다. 완벽한 증거 조작이죠. 유진은 차갑게 웃었다. 이제 윤상현의 목줄을 쥘 증거는 확보했다. 이걸로 윤상현을 압박하면 아니요, 대장님. 독수리가 그녀의 말을 끊었다. 윤상현은 꼬리에 불과합니다. 몸통을 잡아야죠. 방금 아주 흥미로운 걸 발견했습니다. 그가 다른 모니터를 가리켰다. 윤상현의 서버를 터는 김에 감사실 전체의 백업 로그를 뒤져봤습니다. 그런데 방금 아주 잠깐 1초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최고 등급의 보안 폴더 하나가 열렸다가 닫혔습니다. 실수로 삭제된 파일처럼 보이지만 이건 의도적인 초대장입니다. 독수리의 손가락이 다시 현란하게 움직였다. 누군가 우리에게 이걸 보라고 흘린 겁니다. 몇 분간의 치열한 디지털 공방 끝에 독수리는 마침내 암호를 해독했다. 화면에 파일 하나가 떠올랐다. J Project Acquisition Report. 유진은 파일을 열었다. 그 안에는 박지석과 윤상현의 서명이 담긴 불법 MA를 위한 거액의 비자금 조성 계획서가 들어있었다. 자금이 흘러간 페이퍼 컴퍼니의 이름은 10년 전 그녀의 아버지를 파산시킨 바로 그 회사의 이름과 일치했다. 유진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다. 이건 강 씨가 보낸 거군. 그녀는 직감했다. 그 정체불명의 유지보수 직원이 자신을 시험하는 동시에 결정적인 무기를 손에 쥐어준 것이다. 그는 적인가?
아군인가? 지금은 중요하지 않았다.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졌어. 유진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눈은 분노가 아닌 차가운 결의로 불타고 있었다. 독수리, 넌 지금부터 두 개의 패키지를 만들어. 하나는 언론사로 갈 거야. 제 프로젝트 원본 파일과 박지석의 10년 전 비리 내역을 엮어서. 독수리가 휘파람을 불었다. 이거 터지면 진화그룹주가 장난 아니겠는데요? 두 번째 패키지는 진화그룹 이사회 전체에게 보낸다. 유진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거기엔 내가 억울하게 해고당했다는 증거, 즉 윤상현이 조작한 유령 법인과 IP 추적 결과를 담아, 그리고 제2 프로젝트 파일을 참고 자료로 첨부해. 그녀는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다. 이 사진들에게 선택지를 주는 거야. 박지석이라는 썩은 팔을 잘라내고 회사를 구할 것인지, 아니면 썩은 팔과 함께 침몰할 것인지, 그리고 윤상현이 왜 나를 무리하게 쫓아냈는지 그 이유를 스스로 증명하게 만드는 거지. 유진은 자신의 해고를 거대한 반격의 서막으로 이용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더 이상 숨어 있는 그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심판을 집행하는 무덤 그 자체였다. 박지석 부회장실의 공기는 유리 조각처럼 날카롭고 차가웠다. 그의 책상 위 모니터에는 방금 전 긴급 이메일로 전송된 제2 프로젝트의 추악한 진실과 윤상현 감사실장의 비리 증거 자료가 떠 있었다. 이것은 서유진이 보낸 선전포고였다. 동시에 그의 휴대전화는 이사들의 문의 전화로 불이 나고 있었다. 그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대신 그는 내선 전화의 비상 버튼을 눌렀다. 처리팀, 지금 당장. 그의 목소리는 분노를 넘어선 차가운 사리로 가득 차 있었다. 법적인 함정은 실패했다. 서유진은 단순한 스파이가 아니라 자신의 목줄을 쥐고 흔들려는 사냥개였다. 이제 와서 명예나 법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가 수십 년간 쌓아 올린 제국이 감히 어디서 굴러먹었는지 모를 신입 사원년 하나 때문에 무너질 수는 없었다. 그는 물리적인 제거를 명령했다. 그년의 오피스텔 주소로. 아니, 멍청한 놈들. 놈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거기 있겠어? 박지석은 잠시 생각했다. 서유진이 자신을 공격하기 위해 사용한 그 치밀함. 그녀는 분명 자신의 아지트가 있을 터.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녀가 가장 방심할 수 있는 곳, 혹은 가장 돌아가고 싶어 할 곳은 찾아.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놈의 위치를 찾아. 그리고 흔적도 남기지 마. 하지만 유진은 박지석이 생각하는 것보다 한 수 위에 있었다. 그녀는 독수리의 안전가옥 PC방에 머무르지 않았다. 그녀의 디지털 폭탄은 이미 발사되었다. 이제 그녀가 해야 할 일은 폭풍이 진화그룹의 심장부를 강타하는 동안 그들 박지석과 강태환의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오피스텔로 돌아왔다. 그것은 자살 행위처럼 보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림자의 제일 수칙은 적의 예측에서 벗어나라는 것이었다. 박지석은 그녀가 숨을 것이라 예상하겠지만 그녀는 오히려 가장 노출된 장소, 즉 자신의 신원이 등록된 그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이곳에서 마지막으로 정리해야 할 것이 있었다. 그리고 어쩌면 또 다른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몰랐다. 그녀는 샤워를 마치고 전투에 적합한 검은색 트레이닝복으로 갈아입었다. 그녀의 몸에는 이미 며칠간의 긴장으로 미세한 피로가 쌓여 있었지만 정신은 얼음처럼 맑았다. 그녀는 부엌에서 물을 끓이며 창밖의 도시 소음에 귀를 기울였다.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았지만 유진은 공기 중에 섞인 미세한 죽음의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 그녀의 오피스텔을 감시하고 있던 한민우의 팀이 먼저 이상 징후를 포착했다. 회장님, 이상합니다. 서유진의 오피스텔 건물 입구에
낯선 벤이 한 대 정차했습니다. 번호판은 위조입니다. 한민우는 펜트하우스에 있는 강태환에게 긴급히 보고했다. 강태환은 모니터로 시선을 고정했다. 화면에는 검은색 벤에서 내리는 세 명의 남자가 보였다. 그들은 전형적인 처리팀의 복장이었다. 박지석이 선을 넘었군. 강태환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한민우 팀장, 즉시 현장으로 이동해. 무슨 일이 있어도 그녀를 살려야 한다. 하지만 회장님, 그녀는 내 계획의 핵심이야. 그리고 이젠 단순한 말이 아니야. 그녀는 내 동맹이다. 강태환은 이미 자신의 외투를 걸치고 있었다. 그는 한민우가 도착하기 전에 자신이 먼저 가야 할지도 모른다고 직감했다. 크아악, 남자의 끔찍한 비명이 오피스텔을 갈랐다. 그는 뜨거운 물에 얼굴을 감싸 쥐고 바닥을 굴렀다. 나머지 두 명이 비명 소리를 듣고 거실로 뛰쳐나왔다. 그들이 본 것은 이미 주방의 과도를 양손에 역수로 쥐고 있는 지옥의 사신 같은 서유진의 모습이었다. 첫 출근날 손님 맞이치고는 좀 과격한가? 유진이 차갑게 내뱉었다. 두 명의 처리팀원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들은 군용 단검을 꺼내들고 동시에 유진에게 달려들었다. 이것은 어젯밤 사무실에서 만난 어설픈 감사팀 놈들과는 차원이 다른 진짜 살인 전문가들이었다. 한 명이 위에서 내려 찍는 공격을 하자 유진은 몸을 숙여 그의 팔을 잡고 그대로 업어치기로 바닥에 매달꽂았다. 동시에 다른 한 명의 칼날이 그녀의 옆구리를 스쳤다. 유진은 고통을 씹어 삼키며 매달꽂힌 남자의 팔 관절을 부러뜨렸다. 남자의 비명이 다시 울렸다. 이제 남은 것은 한 명. 그는 동료 두 명이 순식간에 제압당한 것을 보고 경악했다. 그는 이 여자가 평범한 타깃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는 전술을 바꾸어 유진과 거리를 두며 침착하게 그녀를 노려보았다. 두 사람의 숨소리만이 거실을 채웠다. 유진은 옆구리에서 배어나오는 피를 느꼈다. 깊지는 않았지만 계속 움직이면 불리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다시 한번 거칠게 열렸다. 이런 파티에 내가 좀 늦었나? 유진과 처리팀원의 시선이 동시에 그곳으로 향했다. 거기에는 낡은 유지보수팀의 작업복을 입은 강 씨가 마치 동네 마실이라도 나온 듯 태연하게 서 있었다. 처리팀원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다. 넌 뭐야? 늙은이가 끼어들.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강태환은 믿을 수 없는 속도로 그에게 접근했다. 그는 유진처럼 화려한 기술을 쓰지 않았다. 그는 단지 처리팀원의 칼을 쥔 손목을 잡아챘다. 그리고 부러뜨렸다. 우드득 하는 끔찍한 뼈소리와 함께 남자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쓰러졌다. 강태환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더 이상 강씨 아저씨의 어수룩한 가면을 쓸 필요가 없었다. 그의 눈빛이 변했다. 평범한 관리인의 그것에서 거대한 제국을 이끄는 왕의 눈빛으로. 내 이름은 강태환이오. 당신이 그토록 들어가고 싶어 했던 진화그룹의 회장이지. 유진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예상은 했지만 막상 그의 입에서 직접 듣는 것은 또 다른 충격이었다. 회장이라고요? 그녀는 헛웃음을 터뜨렸다. 재벌 회장님이 취미로 청소부 일을 하시나 보죠? 그것도 사람 목숨을 구하고 뼈를 부러뜨리면서? 그녀의 목소리에는 경멸과 혼란이 뒤섞여 있었다. 박지석. 그놈이 내 목숨을 노리고 있었소. 놈을 잡기 위해선 나 역시 유령이 되어야 했지. 강태환은 쓰러진 처리팀원을 턱짓으로 가리켰다. 그리고 당신, 서유진. 당신은 내 계획에 없던 아주 흥미로운 변수였어. 처음엔 박지석이 심은 쥐새끼인 줄 알았지. 하지만 아니었어. 당신은
나보다 더한 사냥개였더군. 강태환은 희미하게 웃었다. 당신이 보낸 폭탄이 지금쯤 이사회실에서 아주 멋지게 터지고 있을 거요. 그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박지석은 이제 도망갈 곳이 없어. 그는 마지막 발악을 한 거고 우린 그 발악을 잡아낸 거지. 이제 이 쓰레기들을 치우고 진짜 전쟁을 끝내러 가야지. 모든 이사들의 시선이 문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죽은 줄 알았던 혹은 식물인간이 되었다고 소문이 돌았던 강태환 회장이 서늘한 눈빛으로 서 있었다. 그의 곁에는 그들이 어제 막 파면시킨 산업 스파이 서유진이 상처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한 자세로 그를 보좌하고 있었다. 이사회실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모든 소리가 멈췄다. 박지석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그는 유령이라도 본 듯한 표정으로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강 회장, 이게 어찌 된 일이오? 강태환은 박지석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천천히 자신의 자리였던 상석을 향해 걸어갔다. 그는 이사들을 하나하나 훑어보았다. 오랜만입니다, 여러분. 제 장례식이라도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회의실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는 서유진에게 턱짓을 했다. 유진은 마치 이곳이 자신의 무대라도 되는 듯 침착하게 회의실 중앙에 프레젠테이션 스크린으로 걸어갔다. 서유진, 전 진화그룹 법무팀 사원, 그리고 10년 전 박지석 부회장님께서 직접 파산시킨 서진기계서 사장의 딸입니다. 유진의 첫마디에 이사들은 다시 한번 술렁였다. 박지석은 이제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유진은 스크린에 첫 번째 자료를 띄웠다. 윤상현 감사실장이 유진을 모함하기 위해 유령 법인을 설립하고 IP를 조작한 완벽한 증거였다. 여러분이 저를 파면시킨 근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모든 것이 박지석 부회장님의 지시하에 이루어졌다는 윤상현 실장의 자백서입니다. 어젯밤 한민우의 팀이 윤 실장을 회유한 결과물이었다. 감히 내년이 박지석이 이성을 잃고 소리쳤다. 경비, 전현들을 당장 끌어내.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이사회실의 문은 이미 한민우가 이끄는 강태환의 직속 보안팀이 통제하고 있었다. 유진은 다음 자료를 띄웠다. 그것은 제2프로젝트의 불법 자금 흐름도였다. 그리고 그 자금의 종착지 중 하나가 10년 전 서진기계를 인수한 페이퍼 컴퍼니임이 명백히 드러나 있었다. 박지석 부회장님께서는 10년 전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진화그룹을 좀먹어 왔습니다. 회사의 자금으로 불법 M&A를 자행하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피해자를 만들어냈습니다. 제 아버님처럼 말입니다. 유진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그녀는 사실을 고발하고 있었다. 이사들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들 중 일부도 이 사실을 묵인 혹은 동조해 왔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유진은 마지막 파일을 열었다. 그것은 강태환의 독극물 검사 보고서와 어젯밤 자신의 오피스텔을 급습했던 처리팀의 신원 정보였다. 자신의 범죄가 드러날까 두려워진 박지석 부회장님께서는 급기야 진화그룹의 회장님을 독살하려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어젯밤 저에게 살인 청부업자들을 보냈습니다. 거짓말, 전부 거짓말이야. 박지석은 미친 사람처럼 외쳤다. 그는 자신의 가방으로 달려가 무언가를 꺼내려 했다. 하지만 그보다 빨랐던 것은 강태환의 낮고 힘있는 목소리였다. 박 부회장. 박지석이 멈칫했다. 강태환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천천히 걸어갔다. 당신이 내게 준 독 덕분에 아주 오랜만에 꿀잠을 잤지. 그리고 아주 선명한 꿈을 꾸었어. 강태환은 박지석의 어깨를 강하게 움켜쥐었다. 당신이
이 진화그룹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에 대한 꿈이었지. 그는 박지석의 귓가에 속삭였다. 하지만 난 내 제국이 무너지는 꼴은 못 보겠더군. 바로 그때 이사회실의 문이 다시 열리고 경찰 제복을 입은 이들과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망연자실한 박지석에게 다가갔다. 박지석 씨, 당신을 업무상 횡령, 배임, 살인교사 및 증거 인멸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며 그의 손에 수갑을 채웠다. 박지석은 발악하지 않았다. 그는 모든 것이 끝났음을 알았다. 그는 수갑이 채워진 채 끌려가며 마지막으로 서유진을 노려보았다. 그 눈빛에는 분노가 아닌 파멸당한 자의 공허함만이 남아 있었다. 유진은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10년간의 악몽이 끝나는 순간을 똑똑히 지켜보았다. 며칠 후 진화그룹은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듯 했지만 새로운 질서가 잡히고 있었다. 강태환은 회장직에 공식적으로 복귀했고 박지석의 하수인들은 모두 속간해졌다. 그가 가장 먼저 만든 부서는 준법 감시 및 내부 감사팀이었다. 그리고 그는 그 부서의 팀장실에 70층 회장실과 동일한 수준의 전망을 가진 창을 내도록 지시했다. 유진은 자신의 이름이 적힌 그 팀장실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녀는 평범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더 이상 위장할 필요가 없었다. 경치가 마음에 드나? 강태환이 그녀의 뒤에서 말했다. 유진은 창밖을 내다보았다. 도시 전체가 그녀의 발 아래에 있는 듯했다. 너무 높아서 어지러울 정도네요. 그녀가 솔직하게 말했다. 강태환은 그녀의 옆에 나란히 섰다. 당신 아버님의 회사. 서진기계는 진화그룹의 이름으로 원상 복구될 거요. 피해자들에게도 정당한 보상을 할 거고. 유진은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그게 제가 이 자리를 수락한 이유는 아닙니다. 강태환은 희미하게 웃었다. 알고 있소. 당신은 정의를 위해 여기 있는 거니까. 그는 유진에게 손을 내밀지 않았다. 대신 그는 그녀에게 새로운 출입증을 건넸다. 준법 감시팀장 서유진. 그녀는 그것을 받아들었다. 첫 출근날의 그 플라스틱 조각과는 비교할 수 없는 묵직한 책임감이 느껴졌다. 앞으로 이 빌딩엔 청소할 쓰레기들이 많을 거요, 서 팀장. 나 역시 당신의 첫 번째 감시 대상이 될 거고. 유진은 출입증을 목에 걸었다. 기꺼이 회장님. 그리고 제 구역에서 유지보수 작업복 입고 돌아다니실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녀의 입가에 1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미소가 어렸다. 강태환도 소리내어 웃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폭풍우가 지나간 뒤 더욱 맑게 갠 서울의 하늘을 그리고 진화그룹의 새로운 새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의 전쟁은 끝났고 새로운 싸움이 시작되고 있었다.